대구에서 최근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노래방 여주인 피살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40대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야산과 주택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50억대의 도박장을 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청도군의 한 업체가 본사 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확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산사태의 저수지 오염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경북 지역에서는 올해 첫 벼수확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개월 이상이나 수확 시기가 빨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구에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이 피살된 데 이어 오늘은 주택가 골목에서 40대 여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유독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강력 범죄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길에 나선 40대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목과 허리 등이 흉기에 찔려 출혈 과다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수성구 한 노래방에서 30대 여주인이 별거 중인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 8월 한여름철의 범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폭력 10%, 절도 9%, 성범죄는 15%가량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각종 범죄가 많아진다며 행락객이 많은 피서지뿐 아니라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출동 태세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야산과 주택가에 도박장을 열어놓고 50억 원대의 도박을 하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의 한 야산. 천막을 쳐서 만든 도박장에서 수십 명이 돈다발을 쌓아놓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 때릴게요. 하나, 지난해 9월부터 이렇게 열린 도박판만도 40여 차례. 주로 야산과 주택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칠곡이라든가 대구 장소를 매일 바꿔가면서 개설하고 판돈은 한 차례에 많게는 2억 원까지 밝혀진 규모만도 50억 원에 달합니다. 도박을 하다 현금이 떨어지면 폰뱅킹으로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 3일에 5%, 10일에 10%라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금과 채무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거죠. 빌려서 안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미 그 돈을 갖다가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비호를 받아가며 도박장을 운영한 49살 허모 씨와 상습 도박자,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일가족 4명을 검거해 운영자 40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대구시 수성구의 한 원룸에서 친형과 조카, 아버지 등을 도박 사이트 운영에 끌어들여 6개월 동안 8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영 사무실을 위장하기 위해 고시원을 얻어서 원격 프로그램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경찰이 오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의자의 건강이 악화돼 검찰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83살 박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검찰로 들어섭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박할머니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사이다의 고독성 살충제를 타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이전부터 할머니 집에서 나온 살충제병과 전동 휠체어 등 할머니 소지품 10여 곳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을 근거로 박 할머니의 혐의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는 없고 할머니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송치직전 경찰이 3년 전 할머니들 간 농지 임대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뚜렷한 범행 동기는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박 할머니는 지난 토요일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할머니 가족 측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건강이 더 악화됐다며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할머니 풀어놓고 병원에 개설을 하고 자기들 뭐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원 와서 조사든지 소환 조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조사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보통 벼수확은 가을이나 이르면 늦여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오늘 경북의 한 농가가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벼수확을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아직 연글지도 않은 인근 논의 벼들과 달리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모내기를 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4개월 만에 수확하는 겁니다. 사흘 뒤에는 한 번 더 벼를 심어 11월 중순쯤 2번째로 수확하는 이기작에 들어갑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햅쌀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 수확된 벼는 일반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이기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이 재배 방식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쌀 재고 증가와 소비 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기작 재배 기술이 벼농사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산이 35.5도, 대구 33.1, 구미 32.1, 안동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들어 달성에 10mm를 비롯해 청도와 구미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는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의 비가 오늘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오늘 밤에도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지자체들도 홀몸 노인들 건강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주변 이웃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 경보에 열대야까지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자 경상북도가 홀몸 노인의 건강관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한낮에는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식사는 가볍게 하며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 3시경에는 혼자 있지 말고 동네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을 이용하며 부득이 혼자 있을 때에는 가능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열기를 낮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느꼈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얼음이나 물로 몸을 식히고 지체 없이 구급대를 불러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사병과 같이 고열로 인한 질환들은 기온이 빠지고 식욕이 없고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이렇습니다. 소금기가 있는 음식을 드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쉬어보시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마을 방송을 통해 농사일을 놓고 쉬도록 도내 4,200여 개소의 무더위 쉼터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시군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과 병행해 독거노인 찾아뵙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 연락망도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은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이웃 주민, 마을 이장 등 주위 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의 노인 인구 40만 7천여 명 가운데 홀몸 노인은 13만 1천여 명으로 30%를 넘고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중점 관리 대상 노인만도 2만 2,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덕에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한다며 영덕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반대 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민 투표를 강행하기로 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원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직원들이 단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에 반발해 원전 관련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덕군은 괜한 엄포가 아니라며 조례 규칙을 개정해 3, 4개월 후에는 원전 담당 부서를 해체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런 대꾸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경상북도를 통한 항의 서한 발송 등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초선의 영덕 군수나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가 사무소를 열고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현재도 미래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통제한 채 강행된 7차 전력수급 계획 공청회. 지방정부까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갈수록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청도군의 한 업체가 돈사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확장 공사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은 물론 수로까지 바꿔 산사태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풍광면의 한 마을 뒷산. 곳곳에 수십 년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있는가 하면 전봇대까지 아무렇게나 옮겨져 있습니다. 폭 7m, 길이 100m에 이르는 길이 허가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저 안에 논 있는데 이 석을 파가지고 저가 씻어먹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나무도 있지 않았어요? 이 똑같아요, 이거. 원래는. 길을 따라 올라갔더니 지난해까지 논이던 1,300제곱미터 정도가 어느새 평평한 들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인데 지난해 12월에 허가난 돈사 공사 현장과 붙어 있습니다. 돈사 다른 쪽으로는 100m에 이르는 불법 수로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탕물이 10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 지금 작은 저수지지만은 이게 이제 가면 저기에 큰 저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오염이 되는. 돈사 공사장 바로 밑에는 아직 허가도 안 난 오폐수 처리 시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진입로 역시 허가 내용과 달리 1m 이상 높여 공사를 했고 축대는 산에서 가져온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현장 주변 곳곳에는 공사 폐기물도 묻혀 있습니다. 이 돈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돈사는 8,000제곱미터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 관계를 협의를 하는데 그 서류로만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얘가 회신해 줬어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뒤 조금씩 돈사를 넓혀 나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농어촌공사와 청도군이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아 당초 허가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또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했는 것도 그 농어촌공사에서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이거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돈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청도군은 불법 공사와 산림 훼손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산림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새누리당이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사무처장 인사를 하루 만에 2번씩이나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사무처 인사를 하면서 이상로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보내고 이행규 경북도당 사무처장을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각각 발령냈습니다. 하지만 조원진 대구시당 위원장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중앙당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상로 처장은 유임시키고 이행규 도당 사무처장을 대기 발령하는 등 인사를 번복해 당직자들이 고무줄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 파동은 이한성 경북도당 위원장이 사무처장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대구 동구 갑 지역구의 유성걸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초선의 유성걸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걸 의원은 당원 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시당 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원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시당 위원장에 취임했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로 선임되면서 겸직이 불가능해 시당 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대구 전파관리소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15 어린이 전파 교실을 열었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전파 관련 시설인 방송국 견학을 비롯해 전파 방향 탐지대회, 무선 모형 자동차 경주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 핵심 자원인 전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오늘 오후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동을 위해 성금 6억 7천만 원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금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난치병 아동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통해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을 벌여 2001년부터 지금까지 1,131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88억 5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있는 남성주 휴게소가 남성주 참외휴게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성주구는 성주가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주 휴게소 명칭을 남성주 참외휴게소로 바꾸게 됐다며 휴게소 간판을 교체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주 휴게소는 연간 285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휴게소인 만큼 성주 참외 판촉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취업에 따른 인구 유출로 대구 지역의 결혼 정년기 남자 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발표한 대구 인구 250만을 지켜라라는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혼인 연령대 남성 숫자는 여자 100명을 기준으로 97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 102.2명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주출산 연령대인 여성 인구 감소와 미혼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구의 인구 감소율이 0.33%를 기록해 2040년까지 2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오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연장에서 23개 시군 기업인과 소상공인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엔저 등 글로벌 악재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로 내수까지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사태로 여행사와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각각 83%와 6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